네, 저희 여러 가지 음악 좀 바꿔봤는데 분위기 어떤가요? 산뜻한가요? 저희 팀의 멤버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벤져스가 모였으니까 더 좋은 결과가 있겠죠? 악플은 인생의 낭비다님, 자주 오시는 저희 식구시죠? 가족이 가족다운 게 특출한 능력이 된 현실이 씁쓸하네요. 아까 정치 뉴스 관련해서 보내주신 의견으로 그래요. 저도 요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오는 전화 다 받고 있는데 허경영 후보 아니면 보험 가입 권유다. 대출 권유도 가끔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일단 오늘까지만 받아주시고 당분간 좀 쉬었다가 또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하나 57님, 애기 어린이집 보내기 중에 듣고 있어요. 경제뉴스 좋아요 해주셨고요. 포항에서 어플로 듣고 계신 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주파수로는 이 경기도까지만 커버가 되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9851님 여기 분당이고요. 잘 쉬었는데 어깨가 뻐근하네요. 에서 제가 혹시 주말에 근무를 하셨나 했는데 게임을 너무 했나? 그쵸? 이거 예전에 스트릿 파이터 이런 거 조이스틱 너무 흔들면 어깨 아프고 하는데 출근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희는 오늘 돈 버는 소식을 잔뜩 주머니에 담아오신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하고 공모주 청약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은 어떻게 몇 주나 받으셨어요? 청약 넣으셨나요? 이런 거 안 하시나요? 아니 저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운 좋게 네. 경쟁률 낮은 증권사. 그래서 몇 주냐고요? 3주 받았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뭐 증시에서는 단연 LG 에너지 솔루션에 모였던 엄청난 돈이 화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시장에는 이게 뭐야? 공모주 청약이 뭐야? 아직도 이거 궁금하신 분 계실 거고 네. 배정을 못 받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맞습니다. 이분들은 요게 막차냐 궁금하실 텐데 소장님은 어쨌든 이 LG 에너지 솔루션 27일에 증시에 들어오면 네.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어요? 뭐 대부분 그 전에는 이 신문 기사라든가 인터넷 보면 뭐 따상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 따상이라는 거 단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원래 이제 주식의 가격 제한폭은 위아래로 30%씩이지만 공모하는 날, 이게 데뷔하는 날이죠. 주식시장에 딱 데뷔하는 날은 밑으로 마이너스 10% 위로는 200%까지 그러니까 더블까지 가능합니다. 그날만. 희망도 그런데 약간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더블 네. 하고 나서 네. 상장가를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합쳐서 네. 더블, 그러니까 2배가 된 이후에 이 상한가를 갔다. 이거를 이제 줄여서 따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LG에너지 솔루션은 여러 이제 분야에서 말씀들을 하시기를 따상까지는 어렵지 않지 않냐라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뭐냐면 일단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이 분사가 된 게 LG화학에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LG화학의 시가총액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데 예를 들자면 그거인 거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몸무게랑 아기 몸무게랑 합쳐서 한 60kg 정도 됐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50kg이 돼버리면 태어나자마자 엄마보다 몸무게 초월할 것으로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이제 공모가의 기준으로만 70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70조 원이 만약에 2배가 된다, 더블이 된다라고 한다면 140조 원인 거고 여기서 또 상한가를 간다고 한다면 170, 180조가 돼버리는 건데 너무 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라고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떨어질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워낙 인기가 많았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체 물량 중에 거래가 가능한 물량이 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희귀하니까 당분간은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바라보고도 있기는 한데 사실 주가 예측이나 전망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김현우 소장은 적어도 27일에 팔진 않겠구나. 글쎄요. 저는 그냥 좀 올랐네 그러면 3개 중에 몇 개는 3개 중에 몇 개는? 네. 그래요. 네. 그런데 한 주도 배정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에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증권사별로 그 경쟁률이 달라서인데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요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공모주 펀드라고 예전에 사실은 이렇게 공모주가 인기를 끌기 전에 더 일반적인 방법이 공모주 펀드를 통한 투자였어요. 공모주 펀드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구매하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는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이게 비례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균등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또 이제 돈을 많이 모으면 그래도 비례 방식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공모주 펀드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공동 구매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많은 물량의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모주 펀드에 넣은 돈이 전부 다 이 주식에 투자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공모주 펀드도 대부분이 그 모인 자금 중에 절반 이상은 채권을 갖고 있어요. 안전한.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공모주 투자할 때 전 재산을 집도 팔고 막 이래가지고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 은행 예금에도 돈이 일부 있고 그중에 일부 증거금으로 집어넣고 공모주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채권 같은 거를 50% 이상 들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주도 여러 개 나오니까 그중에 일부를 공모주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상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 있고 공모주에 투자하는 비중 자체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주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주식 분야가 공모주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도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이름이 공모주 펀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펀드들과 다르게 다른 주식형 펀드들과는 조금 다르게 공모주 위주로 투자를 한다. 요 정도의 차이이지 갖고 있는 펀드의 모든 자금을 공모주 뭐 이번에 뭐 LG에너지 솔루션 같이 여기에 몰빵한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절반 이상은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돼서 굴러가면서 일부 자금을 공모주에 투자를 한다. 이게 이제 공모주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접 투자가 좀 불안하신 분이나 네. 아니면 나는 이 시장에서 지금 증시가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데 공모주 펀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네, 맞습니다. 공모주 펀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일반 공모주 펀드들이 있어요. 그냥 돈만 집어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채권, 일부 공모주 투자 알아서 펀드가 운용하는 이 경우에는 한 절반에서 70%까지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나머지 30% 이하로 공모주를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코넥스 하이힐드 펀드라고 있어요. 이거는 하이힐드 펀드는 뭐냐면 펀드가 갖고 있는 돈의 대부분을 조금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용등급이 낮은 우량하지 못한 기업들은 돈을 어디서 빌릴 곳이 없잖아요. 이 펀드들에서 그런 기업들에게 돈 좀 빌려줘라. 대신에 그렇게 약간 우량하지 못한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너희 펀드에 인센티브를 줄게 라고 하는 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공모주를 배정받을 때 너희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돈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공모주 배정 물량을 조금 더 받아올 수 있던 같은 돈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라는 게 있는데 코스닥에 상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공모주에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이 코스닥 벤처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돈을 넣게 되면 일반적인 수익 외에도 소득공제 혜택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통한 이 펀드를 통한 수익 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요. 종류는 여러 가지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네. 만약에 이번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내가 청약하고 싶었는데 안 됐다. 네. 이런 분들을 선택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게 유리합니까?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것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주 펀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사실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그 공모주들이 훨씬 더 많아요. 보통 비중을 보면 한 75에서 85% 정도가 코스닥 시장에 먼저 상장을 하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이 공모주 펀드를 투자를 하려면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나 공모주 펀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코스피 시장 공모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공모주 같은 경우는 배정 물량이 법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우리 사주, 그러니까 그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사주 조합에 투자하는 이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 같은 네. 경우에 전체 20%가 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이제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25%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에 5%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배정 물량 중에 5%면 작게 보이더라도 네. 이거는 우리가 아파트 청약할 때 특별 공급 같은 거예요. 하이힐드 펀드끼리만 싸우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괜찮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같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의 30%를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에 우선 배정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코스닥 벤처펀드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더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유리하다 요 공부를 했는데 네. 실제로 성적표를 한번 봐야겠네요. 네. 공모주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어땠나요? 이 수익률은 사실은 말씀은 드리지만 참고만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과거 수익률은 들쑥날쑥하니까 이거를 이제 그래? 미래 1년 동안 수익률을 놓고 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6% 났어? 그럼 앞으로도 6%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훨씬 더 손해가 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보니까 공모주 펀드의 6개월 평균 수익률이 한 2% 정도, 그리고 1년 평균 수익률이 5.59% 정도가 나긴 났습니다. 근데 야, 주식시장 많이 오른 것 치고는 좀 덜 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혹은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수익률 떨어지지 않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이 어느 정도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주식시장 하락 구간에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은 거고, 올라갈 때는 또 그런 이유들 때문에 크게 많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만 공모주에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총 1,000만 원인데 그중에 한 10만 원만 빼가지고 그 1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게 2배가 났다. 20만 원이 됐다. 그럼 수익률은 100%라고 하더라도 전체 1,000만 원에서는 10만 원 늘어난 거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 전체 펀드 규모에서는 아무리 공모주가 일부에서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도 전체 수익률은 그렇게 끌어가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크게 변동성에 휘둘리지는 않을 수 있는데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을 수 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뭐 코넥스에 투자하는 펀드라든가 코스닥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위로 한 10% 났다 그러면 아래로도 10% 날 수 있구나라고 꼭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공모주 펀드 관련해서는 수익이 좋긴 했는데 보장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는 투자자 개인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맞습니다. 가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직접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요즘에 뭐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 공모주를 투자를 하려면 뭐 증권사에 미리 계좌 개설을 하고 또 몇 주를 받기 위해선 증거금 얼마를 넣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공모주 펀드는 그냥 일반 펀드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 투자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펀드 가입하고 거기에다 그만큼 돈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뭐 이걸 자동이체를 할 것이냐, 매달 적금처럼 따박따박 가입을 할 거냐, 아니면 목돈을 가입할 거냐, 요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부분이고, 가입하실 때 뭐 은행에 직접 가시거나 증권사 가셔가지고 직원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충분히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MTS에서 검색해도 나옵니까? MTS에서 검색하면 주로 이제 주식이라든가 ETF 정도만 나오고요. 증권사 홈페이지라든가 네. 은행 홈페이지 금융상품란에 가셔가지고 찾는 게 좋은데, 그것보다는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해당 공모주 펀드를 검색을 하시는 게 뭐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펀드를 따로 이제 분석해 놓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분류를 해놓은 걸 참고하시고 사는 게 훨씬 더 집중해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펀드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몇천 개가 넘거든요. 그중에서 하나 골라내려면 어려운 거니까 미리 공모주 펀드들은 뭐가 있는지, 그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우등생들이 공부해 놓은 걸 좀 참고해라 이런 네.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공모주 펀드 가입할 때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근데 조금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 이것까지 봐야 되나 싶기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의도한 대로 투자가 되려면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펀드를 투자를 한다, 주식형 펀드를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상품 설명서,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투자 설명서를 열어보면 우리 펀드는 어떠한 종목 혹은 어떠한 섹터를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라는 것들이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공모주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에 어떤 공모주를 몇 % 비중으로 어떻게 담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담아놓은 공모주들을 언제 팔 것이다라는 것들의 컨셉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유 허가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개인이야 공모주 받자마자 그날 팔아도 되지만 기관들은 사실 그날 팔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주식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기관들이 안 팔아주는 게 좋겠지만 내가 돈을 넣은 펀드도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팔아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얼마나 긴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하지만 요거까지 세세하게 확인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싶으면 요것만이라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매 수수료. 펀드는 오늘 집어넣었는데 오늘 내가 집어넣은 100만 원이 내일 조회해보니까 110만 원이 됐더라. 그러면 요걸 환매했을 때 주식처럼 바로 10만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나 아니면 그 펀드에 투자하는 다른 투자자들 입장에서 누군가 그렇게 돈을 자꾸 넣었다 뺐다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건 이른바 어떻게 보면 먹튀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넣은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통상 90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넣은 돈이 3석 달 이내에 빠져나가게 되면 그 간에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은 회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빡빡하네요. 예, 빡빡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를 회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경우는 한번 내 돈이 들어가면 못해도 석 달 이상은 있어야 정확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공모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렇습니다.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는 첫날 수익이 급등하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바로 다음날 빼가려고 하죠. 네. 그래서 환매 수수료를 청구하는 펀드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를 안 받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공모주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수익이 물론 수익 구조는 네.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환매 수수료를 징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환매 수수료를 그럼 징구 안 하면 모두 다 그 펀드에 하루 전에 집어넣었다가 상장하면 다 빼갈 거 아니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 소프트 클로징이라는 걸 해요. 뭐냐면 그게 뭐예요? 일정 기간 이전에는 돈을 안 받는 겁니다. 아예 가입을 안 받습니다. 환매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기존에 쭉 우리 펀드를 가입해 주셨던 고객님들한테만 수익을 돌려드릴게요 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거죠. 기차에 안 태워준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단골 손님만 태워준다. 네, 그래서 환매 수수료가 적은 펀드 혹은 없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입조차도 지금 사실은 불가능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참고를 하시는 게 가장 투자하시면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처음 알았어요. 왜 이들은 수수료를 안 받는가 궁금했는데 안 태워줄 거라. 안 태워줍니다. 그래요. 티켓을 안 파는 데는 운행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로 어떤 기업들 상장 대기하고 있는지 정리하면서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현대오일뱅크, SSG닷컴, 카카오모빌리티, CJ올리브영, 마켓컬리, 컬리 이런 것들 다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공모주가 무조건 대박이 나는 건 아니니까요. 이 기업의 성장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요. 크래프톤 사례 같은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